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6개월간의 수사를 마친 조은석 특검은 김건희의 계엄 관여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특히 노상원과의 접촉 사실도 없다고 밝혔고 조이대, 천대엽, 지기현 고발건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조이대에 대한 내란 관여 의혹에 대해선 비상계엄 선포 후인 작년 12월 4일 오전 0시 46분쯤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매뉴얼에 따른 대응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확인해본 결과 조이대는 0시 40분쯤, 천대엽은 0시 50분쯤 대법원 청사에 도착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계엄 관련 논의가 대법원에서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러니 내란의 진실을 여러 제끼랬더니 오히려 확정을 지으며 사건을 닫아버린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지는데 김경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이 김건희의 계엄 연루 의혹에 대해 최종적으로 관여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수사 여건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증거를 못 찾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러므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다. 법률가로서 묻고 싶다. 특검이 확보하지 못한 증거가 곧 실체적 진실의 부재를 담보하는가? 현재의 수사력 한계나 시간 부족으로 밝혀내지 못했을 가능성은 왜 배제하는가? 특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지 섣불리 역사적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게 당신들의 사초인가? 특히 특검이 김건희의 무관성을 입증한다며 제시한 너 때문에 다 망쳤다는 발언의 해석은 옹색하기 짝이 없다. 측근의 전원인 이 말이 과연 면죄부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이 발언은 계엄을 시도한 것 자체를 질타한 것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치밀하지 못한 실행으로 계엄을 그르친 것을 타박한 것일 수도 있다. 특검은 그 망쳤다는 말의 내심의 의도가 무모한 시도 탓인지 실패한 결과 탓인지 명확히 검증했는가? 그리고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후 바로 진술을 했다는 것인지 국회에서 계엄 해제 동의가 선포된 이후에 진술을 했다는 것인지 전혀 중요한 단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 진술을 굳이 김건희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해 공개한 저희가 의심스럽다. 특검의 정석은 현재까지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담백하게 밝히고 밝혀지지 않은 의혹은 후속 수사의 과제로 넘기는 것이다. 그럼에도 특검은 무리한 논리로 김건희의 의혹을 털어주는 데 급급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친절함이다. 증거 부재를 결백으로 포장해 주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노정면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김건희의 계엄 연루 의혹에 대해 특검이 증언과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단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랬다고 해서 김건희 관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가? 실제 정말 사실이 아닐 수 있겠지만 지금 단정할 만큼 수사가 충분했는가? 특히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고 화를 냈다는데 김건희 측근 진술이라면 이걸 김건희 무관성의 근거로 공개하는 게 합당한가? 그 말을 했더라도 실패를 질타한 것인지 시도 자체를 타박한 건지 그 의도까지 분명히 확인했다는 건가? 특검은 우리는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만 하고 후속 특검의 과제로 넘겨야 했다. 굳이 김건희 의혹을 털어주려는 이유가 뭔지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아예 접근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매불쇼에 출연한 오혁진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게 정보사입니다. 정보사는 한 번도 압수수색을 안 받았어요. 정보사가 한 번도 안 들었어요? 네. 그래요? 특검하고 검찰 특수부에서 현장 조사만 했지. 그리고 제가 좀 충격이었던 게 그게 문제네. 특검에서 그 정보사 공작하시는 분들을 참고인 조사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서울고검 사무실을 부른 게 아니라 서초역에 있는 오피스텔 임대해가지고 좀 되게 좀 신원보안 때문에 조용하게 좀 조사를 하셨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분들에게 뭘 물어봤냐면 공작이 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뭐 북풍공작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모르지. 네. 그러면 이제 공작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고 아 그럼 이게 공작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면 못 알아듣는데요 검사들이. 얘기를 아. 해줘. 그리고 그 정보사에서 그 특검에서 현장 조사 갔을 때 이미 관련 물품들 다 뺐다는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아, 그 핵심인데 정보사가 싹 빠져 있네. 그러니까 정보사 안양이라던가 판교에 있는 본부 자체를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압수수색 자체가 안 됐고 그래서 그 연관급 장교분들은 좀 불만이 특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한다고는 했는데 정보사가 어떤 작전을 펼치고 프로세스라던가 그런 임무가 어떻게 준비된지를
아예 모르다 보니까 요거에 중요한데 박선원 의원은 조은석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 사자우를 날리는데 결코 물러설 수 없어요. 이거 물러서면 끝장인 겁니다. 뭐 이거는 군사 기밀이고 저건 어때서 봐주고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아니 조원석 특검이 무슨 강호필 합창차장 이야기를 왜 합니까? 강호필이요? 강호필이가 작년 7월 나토 정상회의 때 나토에 갔다가 하와이에서 윤석열, 김용현이가 너도 참여해라. 이번에 비상계엄 하겠다. 한동훈이 빨갱이다. 하니까 갔다 와서 신원식 국방장관, 합참의장 김명수에게 보고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원식이가 뭘 했습니까? 조사를 했습니까? 내란 비상계엄 음모는요. 음모하는 순간부터 범죄예요. 그걸 조사를 했어야죠. 했습니까? 합참의장 김명수 뭐 했습니까? 12월 3일 내란의 밤에 뭘 했습니까? 김명수 네? 비상경계태세 2급령 발령해가지고 집에서 살인 살육 강도 상해 막 벌어질 때 밖에서 망가주는 한자가 바로 김명수 아닙니까? 이 자들 수사 하나도 안 했죠. 국방장관이 김영현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야 내가 강호필이한테 들으니까 네가 계엄하겠다고 그랬다며 너 그러면 안 돼. 그러고 말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국방장관이 그때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훈식이도 내란 외환 유치할 때 별짓 다 한 사람이에요. 예? 신훈식이 의인인 줄 아십니까? 강호필이가 의인인 줄 아세요? 문상호의 판교 정보사령부 여단사령부에서 뭐 했습니까? 9.3회 방정환이 문상호 노상훈이랑 뭐 했습니까? 노상훈이한테 두건 씌우고해서 고문하고 해서 제2 합수부의 수사단 맡아라 했던 자들이 계엄이 해제된 그날 아침 12월 4일 아침까지 파주의 부대에 복귀 안 하고 있던 자가 9.3회예요. 방정환은 국방정책차장이었잖아요. 그 사람들 수사 제대로 아예 건드리지도 못했어. 왜 못 건드렸을까? 강호필이가 7월 달에는 뭐 신원식이 통해서 항의했을지 모르지만 신원식이 날아가니까 그 다음에 강호필이가 뭐 했어요? 결국은 지상작전사령관 해가지고 김영현이 떠받들였잖아요. 지상작전사령부에서 다 한 겁니까? 10월달 11월달 무인기고 뭐 원점 타격 준비고 다 한 거예요. 그거 지휘한 자가 강호필이에요. 강호필이 무슨 의인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노상훈이가 불렀다는 24년 작년 9월 9일부터 정보사 관계자 끌어대가지고 7, 8명의 선발 요원들 특수요원 중에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고 전라도 사람 아닌 사람들 중에 끌어당겨라. 여기 왜 7, 8명이라고 쓰냐고요. 40명이 와 있었는데 40명이 와 있었어요. 속초에 HID 부대가 오히려 사건을 축소하고 있어요. 여인영의 그 살벌한 계획 최저 안보위기 최대 노아의 홍수 싹 쓸어버리고 40일 동안 홍수로 사람 하나 없게 만드는 그런 작전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도 없어요. 합참이 무슨 소극적인 태도였습니까? 소극적인 태도가 아파치 보내고 무인기 보내고 다 합참 의장들 알고 있었어요. 네? 작전본부장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 말라고 막았습니까? 김용대 사령관을 좌천을 시켰습니까? 김용대 사령관을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무슨 합참의 소극적 태도입니까? 이따위 결론이 어디가 있어요? 네? 조은석 특검 이따위 결론이 어디가 있어? 당신이 이야기했잖아. 김영현과 비상계엄을 준비한 노상훈 수첩의 차기 대선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그리고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하겠다. 싹 쓸어버리겠다 하는 말은
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총살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 그런 말 하면서 준비했던 윤석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안보실장이고 뭐고 다 책임 있는 거지. 어? 어디서 강호필을 이름을 2번이나 인용하면서 그래서 별짓 안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사건을 말아뭉개고 왜곡하고 축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 특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종합특검 다시 해야 됩니다. 특검법 다시 해야 되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해야 됩니다. 국방장관은 진짜 제대로 해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헌법기관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기관 국방장관이 그 국방장관이 중심이 돼서 일으켰던 이 비상계엄, 내란, 외환죄 똑바로 수사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란의 부하 수행한 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총리실 헌법존중 TF도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결국 다 봐주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정말 이 땀 흘린 흔적이 안 보여요. 죄송한 이야기겠지만. 고생을 한 것 같은데 마지막 한 방울에 땀을 흘렸다는 느낌이 안 드는 이런 수사 결과를 조은석이가 발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딱 그 정도 수준입니까? 그럼 내가 시간이 없고 부족해서 못했다. 군검찰단으로 넘기니 국방부에서 다시 수사하고 앞으로 제2종합특검이라도 해야 된다.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없는 것도 잘 만드는 그 검찰이 있는 것도 못해요? 모든 권한 다 줬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특검을 말아먹어가지고 아예 특검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이따위로 하는 그 특검은 특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조은석 폼 잡고 시작했으나 결과는 엉망이다. 이것이 오늘 저의 결론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은석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김종훈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내란범 노상원이 징역 2년형을 받았습니다. 선고가 떨어져도 변하지 않는 눈빛은 여전히 섬뜩하더라고요. 다만 댓글 살피니 왜 20년이 아니냐, 말도 안 된다, 내란 일으킬만 하다는 내용이 많던데 결론부터 말하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지만 내란 혐의에 대한 선고가 아닙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노상원이 후배 군인들에게 진급시켜준다는 말을 하며 돈을 뜯어내거나 내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보사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았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입니다. 이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이 선고된 것이고요. 오늘 선고가 유의미한 이유는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과 비상계엄에 대해 형사 21부의 명징한 정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헌, 위법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노상원의 범행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한 동력 중 하나가 되었다. 그로 인해 단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 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를 야기했다.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중요한 기준점이 마련됐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